이 지금 항상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교권의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이 이제 교육개혁에 대한 어떤 정도를 저는 걸어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어떤 두 분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게 학교 폭력의 문제이든 아니든 이제 교권 전체의 문제를 일단 보면은 지난 정부에서 그러니까 일단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공익 신고를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교원이 지금까지 보호를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교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교원은 공익신고를 해봤자 국민권익위 등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요. 네. 언제까지? 무려 2020년까지. 얼마 안 됐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익 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포함됐는데 요거 제가 2018년도에 밀어넣었거든요, 국회에. 3년 걸렸어요, 이거 통과하는지도. 그러니까 이제는 교원들도 공익신고를 하면은 국가가 국민권익위가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요런 거 하나랑 그리고 교원의 지위 향상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요 법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교원의 지위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인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원이 이제 해직이 돼요. 자, 교원이 어떻게 해직이 되느냐? 뭔가 뭐 중대 비리가 있고 어쩌고. 자, 교원이 해직이 되면은 교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원 소청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일반 공무원은 일반 소청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교원은 교원만의 교원 소청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문제는 교원 소청위에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청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교사가 해직이 됐어요. 그래서 교원 소청위에 가서 승소를 했어. 그러면은 국공립은 복직을 바로 시키거든요. 그 다음날. 근데 사립학교는 복직을 안 시키고 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요것도 이행을 지금 강제할 수 있게끔 바꿔놨습니다. 언제? 2020년도에. 무려 몇 년 전까지 이행 강제금 하나 국가가 사립학교에 못한 거예요. 뭐 세 번째, 이분들이 그러면은 교원들이나 교수들이나 똑같은 이분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학교 폭력이든 뭐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이렇게 행정처분 처리를 하려고 하다 불이익을 받는다. 이거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거든요. 옛날부터 저는 꼭 조정했던 게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에 교원을 포함시키라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교원을 포함시킨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에 교원을 포함시키라고. 전화 오면 똑같이 하면 돼요. 안내멘트 있잖아요. 5년간 당신의 이야기는 녹음되고 당신이 진상 부리면은 고발 조치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라고 하고 진짜 고발하면 돼요. 5년 동안 녹음한 다음에. 기본이거든요. 이 얘기 아무리 해도 이렇게 나온다고. 교사가 왜 노동자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쪽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그러면은 저는 또 그분들 앉혀놓고 교사가 왜 노동자면은요 또 이것도 시작해야 됩니까? 그럼 또 3, 4년 또 간다고. 그래서 교원지위 향상 특별법에 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안을 아마 얼마 전에 이제 발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5년간 녹음하고 진상 부리면은 고발 조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이렇게 제도를 많이 바꾸고 해도 참 힘들어요. 힘든 게 이게 참 실행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틈 사이가 촘촘하게 막는다 그래도 약간의 틈만 있으면 또 글로 또 삐죽고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아까 입시 비리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예전에 뭐 자사고 그런 애들 들어왔을 때 사회 배려자 전형을 좀 만들어 달라.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은 사회 배려자 전형을 좀 만들어 달라. 그 전형으로 이재용 자녀가 갔잖아. 이재용 자녀가 사회 배려자라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혼했다고. 이혼 가정이라고. 그런 식으로 비집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지난 정부에서 사립학교법을
그리고 그러니까 그 행정입법까지 해가 무려 19개를 바꿔놨어요. 교원이 업무를 또 교육을 함으로써 권리 침해를 받지 않게 하려면 일단은 지금과 같은 이런 환경보다는 저는 그래요.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행정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뭐 해주긴 뭘 해줄 수 있어요. 제도 개선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 뭐예요? 법 바꿔야 돼요. 산업안전보건법에 교원을 집어넣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집어넣은 것처럼 그게 안 되면 교원 지휘형상특별법에 요걸 또 강화 개정을 하든가 응? 해보든가. 이것도 안 되면 제가 또 주장하는 게 있는데 교원들이 그래 학부모들이 고소고발하고 맨날 저 소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법률 비용은 어떡합니까? 변호사비 누구 쓰는데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 법무공단이 따로 있어요. 그럼 그 공단 그러면은 그 변호사들이 나와서 일개 교원들 지원해 줍니까? 안 해줘요. 그럼 교육청이 각 지방교육 지방청들이 예산이 있잖아. 그 지역에 로펌들 있잖아. 펌들 있잖아요. MOU 맺어가지고 그거 돈 별로 안 들거든요. 해주면 돼요 그거. 다른 나라 그거 다 해주는 나라 많아요.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해줘. 그러니까 좀 기회가 왔으면 이런 기회가 왔고 공론화장이 됐으면은 우리 교육감들이 좀 다양한 이렇게 의견들을 좀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좀 제도를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예.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교사의 교권 문제가 이렇게 사회 문제가 된 것은 일찍이 없었거든요. 문제는 이제 발단이 서희초 선생님의 그 불행한 일로부터 시작됐는데, 먼저 전제할 게 이게 마치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교사들의 심각한 교권 침해 문제가 학생 인권 조례나 그쵸. 이런 것들을 통한 인권 신장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맞아요. 명백한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교육의 사법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은 신고해서 뭐하고 처벌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서 그 학생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게 만들어버린다. 자기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의 미래에 장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학부모가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악성 민원을 야기시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책은 처벌 중심으로 나오는 사법적인 처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악성 민원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대책도 강구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는 고스란히 개인으로서 자연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둘을 합쳐서 고통을 당하는 정태가 됐고, 그것을 견디지 못한 선생님들이 나와서 보니까 이건 내 일일 수 있겠구나, 내 문제이기도 하구나라고 생각했기에 10만 20만의 선생님들이 누구의 어떤 조직적인 것도 없이 모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한테는 지금 너무 절망스러워서 계속 그 죽음이 이어지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고, 분명히 우리가 개선할 것이다. 이 정말 뭐 다시는 그 이전의 어떤 교육 환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주되 좀 차분하게 이 사안들을 좀 논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굉장히 뭐 대증적인 처방 뭐 한두 네. 개만 나올 것 같고, 그것도 보여주기식으로 나올 것 같아서 사실은 그 점 때문에 더 절망하시는 거 아닌가, 선생님들이.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당장 시급하게. 학교에 있어서의 교직원들의 역할 구조를 지금 당장은 변경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뭐 법적으로 그건 나중에 정비하더라도, 가령 선생님들에 대해서 학교에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도록 그렇죠. 예. 교장이나 교감, 행정실장이 하나의 어떤 팀을 이루어서 학교 민원에 대처하고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주어야 돼요. 네.
아니냐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학교장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여전히 관리자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학교장이나 교장이나 교감은 관리자가 아니라 이제는 실천가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아니 외국 같은 사례들도 무슨 다 그렇더라고요. 이의제기하면 교장이 나서서 상담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장, 교감, 행정실장 이런 걸 묶어서 그 쌍팔년도 아니거든요. 우리 예전에 뭐 교원들이 그 선생님들이 막 애들 패고 막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이제. 예? 그리고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국회의원 뭐 저기 용산 계신 분도 그렇지만은 교원도 체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원도 정말 그 법에 있어요. 교원은 수업 중에 예, 불체포됩니다. 체포를 할 수가 없어요. 법령에 그거를 정확히 받고 있습니다. 문구 그대로.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이 있는 게 국회의원이랑 똑같아요. 왜 만들었을까요? 수업권? 이게 그러니까 이 교원의 불체포 특권을 왜 만들었겠냐고요.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교원도 존중해 달라고요. 쌍팔년도 아닙니다. 이제 본질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하는 교원들 많거든요. 저도 뭐 참관 몇 번 가봤더니 아 정말 한 40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마들 열심히 하는. 아 우리 때는 원래 15분 그거 읽어주고 다 자습했잖아요.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정말 이제 존중해주고 서로 예,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다른 그러니까 교사들을 제외한 학생, 학부모에게는 학교 안에서의 어떤 권리 이것 외에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권리 이게 있거든요. 네. 뭐 보호, 양육, 그 다음에 저 학생의 인권 이런 것들은 학교라고 하는 테두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여된 권리나 그렇죠. 권한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교육 주체들에 있어서는 학교라고 하는 데서 학교라는 교육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는 권리와 천부적인 권리가 같이 합치되어 있는 반면에 교사들의 권리는 직업적인 권리 이상의 것은 제한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편화되는 겁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면은 뭐 가령 무슨 저 정치활동의 자유 이런 것들은 천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제한받고 일체 거세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권도 그렇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은 개별적으로 항상 파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모든 문제를 개인이 따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노동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이권이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은 3권이 없는 이권은 사실상 형식화되는 거거든요. 제가 수없이 많이 느꼈고 몸으로 경험했던 게 그건데 그래서 이런 기본권들이 제약받고 있는 것도 교사들이 어떤 이 권리의 어떤 이 충돌에 있어서 교사들을 사회적으로 파편화시켜서 개별화시키고 그것을 본인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마 지금 정말 안타까운 이 선생님들의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그 마음의 한켠에는 그렇게 개별적이고 파편화돼서 스스로 모든 것을 감내고 감당하고 고통을 받았던 이것도 역시 한 원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집회 시위 나가고 의견을 얘기하면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로 처벌받습니다. 집단행동. 자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이 집단으로 장관 물러가라 대통령 멋져고 막 떼거지로 몰린 그건 그래도 돼. 공정 윤석열식 공정 만만한 게 교사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예.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필스스토리 다음 편에는 또 다른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익제보 분야에 대해서 같이 이슈를 찾아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